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시나요? 바로 82.7세라고 합니다. 정말로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로 연금은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계획 어떻게 잘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연금보험의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막막하게 느껴졌던 노후 대비책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입원비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라는 키워드로 또 다양한 입원비 보험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걱정 덜어드리는 보험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최근에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49세로 짧아지면서 그와 대비를 했을 때 길어지는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연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준비, 확실한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맹충호 전문가님 강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연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준비 많이들 하셨죠? 연금보험 이 정도면은 괜찮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각자 준비는 했지만은 연금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이익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연금을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연금보험 금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국민연금. 그래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요,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선 기업에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아니면 일부 사업장은 가능하겠지만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직장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퇴직보험을, 연금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인 생활 외에도 내가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개인연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연금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생활, 안정적인 생활, 자,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여유적인 생활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후를 여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적 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은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연금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개인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부터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여유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준비했더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너무나 유명하죠. 비과세, 추가납입.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너무나 좋죠.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 내가 오로지 다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비과세 변천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비과세가 과거에는요. 1991년도에는 3년이었습니다. 자, 3년만 납입을 하면 비과세였어요. 그랬다가 5년, 7년 이렇게 점점점 늘어났었죠. 그랬다가 IMF가 오면서 1998년도에 다시 5년으로 낮춰졌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이죠? 10년이죠. 2004년도부터 10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10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과세 기간은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이 또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금액을 얼마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심지어 100억을 만약에 내가 연금 저축을 준비한다고 해도 연금보험에서 모두 다 비과세를 해줬지만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부터 변경이 됐죠. 일시납 같은 경우는요. 1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요. 1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만이 비과세 조건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떨까요? 자, 10년보다 비과세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비과세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납입은 또 어떤가요? 추가 납입 왜 좋은가요? 내가 원금보다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첫 번째 좋은 거는요. 빨리 원금보다 수익이 많이 난다. 두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긴급자금이 필요했을 때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진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추가 납입도 변했었죠. 전에는 2배까지도 추가 납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배만이 추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비과세가 바뀌면서 추가 납입도 바뀐다라고 하면 2배가 없어진 것처럼 1배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좋은 것들, 비과세 추가 납입을 최대한 내가 연금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3세대를 비과세와 추가 납입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긴 기간으로요. 부모가 30세 되는 나이에 연금 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납입을 길게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저축을 하는 거고. 자,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돈을 모으고 나서 보니까 연금으로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한테 양도를 해주는 겁니다.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다시 3세부터 추가 납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자가 많이 붙겠죠. 원금 말고 추가 납입이니까요. 자녀가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금으로 활용하려고 봤더니요. 60세 이후에 봤더니 또 굳이 이 돈은 건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자녀한테 최초에 시작하신 분한테는 손자한테 다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못 들어보셨죠? 또 추가 납입을 30년 동안 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은 뭘까요? 처음에 부모님이 시작할 때 50만 원씩 납입하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30년 동안 납입하면 1억 8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추가 납입을 또 하면 3억 6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손자가 30년을 또 납입을 하면 5억 4천이 되나요? 5억 4천이 됩니다. 자, 이자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자 예시를 하라고 3.75까지 이자 예시를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3.75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38억 8천만 원 정도가 약 계산이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과세, 그리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추가 납입을 내가 이렇게 3세대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연금이 오로지 나만 쓸 수 있는 연금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연금보험 이렇게 길게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긴급자금입니다. 나 돈이 갑자기 급해, 좀 쓰고 싶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리는 거. 그런데 이런 긴급자금이 왔을 때 준비를 많이 했다면 중도 인출을 통해서 내가 긴급자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언제나도 가능하고요. 당일날 바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노후가 돼서 연금 개시는 하지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내가 인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정기 인출을 선택한다면 연금처럼 인출금을 생활자금처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납입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30년 납 예시를 봤더니요. 30년 동안 어떻게 납입할까? 라고 일단은 뜻은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30년 안에 납입을 못하면 이라고 했을 텐데요.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납입 종료라는 기능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납입을 하다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시거나 또는 내가 아파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3개월 이상의 입원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요. 이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바로 납입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납을 선택을 했다가도 만약에 15년 되는 시점에 내가 납입을 종료하고 싶다. 퇴직을 했다라면 바로 납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적립금으로 내가 연금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자녀나 다른 사람한테 피보험자 변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내가 돈을 길게 모으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모으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문제점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들을 놓고서는 제가 연금보험 월드컵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둘 중에 내가는 어떤 걸 선택하지? 라고 그래서 연금보험, 내 연금보험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아니면 향후에 내가 준비할 연금은 이런 연금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자는 얼마 정도를 원하십니까? 많으면 좋겠죠. 공시율 이자 어떤가요? 지금 몇 퍼센트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 민망하죠, 이제. 자꾸 떨어지고 1%에서 0%까지 떨어지는 공시율. 과연 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펀드 수익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겠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펀드 수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펀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펀드 수익 좋습니다. 근데 관리를 잘해야지 또 수익이 날 텐데요. 이 수익을 직접 관리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펀드 종류도 잘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봐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길래요? 아니면은 인공지능,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서 좋은 종목의 펀드를 구성을 해주고 수익을 내주는 이런 인공지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수익을 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저는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료는 어떨까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몇 년을 선택을 하든 그 선택한 보험료를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언제 내가 위험이 닥쳤을 때 아니면 퇴직했을 때 납입을 종료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보장은요. 연금보험도 보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보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장을요. 고도재해라는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 사망이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요. 우리가 자연재해 사망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부분도 있죠. 가장 많은 게 재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질병이 사망이라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도 재해는 이 재해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보험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내가 연금보험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수익을 잘 낼 수도 보장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이제 보험료를 한번 볼 텐데요.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이 처리가 안 되네요. 다음 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만 원 정도면은 부담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기간도 앞에서 예시는 30년. 좀 길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12년. 자, 12년 동안 30만 원씩 일단 준비하는 것으로 기본적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세, 40부터 50세까지 모두 다 3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요. 총 납입하는 금액은 4,320만 원 동일합니다. 자, 수익으로 볼까요? 수익은요. 적립금으로 보면은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자녀나 다른 피보험자한테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금으로만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30대에 준비를 하신다면 1억, 그다음에 40대에 준비하신다면 8천만 원, 50대에 준비한다면 5,70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익 어떠세요? 4,300만 원을 총 납입하고 수익은 일단 만족하시나요? 자,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종신보험, 정리보험 별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덤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준비했는데 연금 개시 전에 위험이 닥쳤을 때 내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험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 너무나 연금보험인데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자,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시기 언제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연금보험의 활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이 현실이 된 시대지만은요,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오래 사는데 소득은 없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기만 하다면은요, 정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똑똑한 연금보험 소개해드렸어요. 일단 나를 지켜주는 연금 준비하시면서 비과세 혜택 누려가시니까 좀 아깝게 느껴지는 세금도 절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면 추가로 더 납입해서 더 큰 연금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이점은요. 내가 원하면 중간에 이 연금 수령일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누려갈 수 있는 혜택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질문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연금보험 안에 수시 납입 종료 기능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3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하게 돼서 납입을 종료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다시 내야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만약에 퇴직을 해서 납입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다시 납입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납입을 하셔도 되고 납입을 그냥 종료 상태로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납입 종료가 한번 된 다음부터는요. 다시 의무적으로 납입을 강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셔도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유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플랜을 세워볼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금을 그러면은 제가 받다가 나중에 혹시 자녀가 받을 수 있게 바꾸는 것도 그럼 가능한 걸까요?
네, 연금을 수령하다가 자녀한테 주는 거는 안타깝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 조건은요, 내가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조건인데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 근데 직계 가족이 아니면은 불가능하겠죠. 직계 가족한테 내가 피보험자 변경을 해주는데 조건은요, 연금 개시 1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연금 수령할 때는 안 되고요. 연금 수령 1년 전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받기 1년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보험자 변경을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른 연금보험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보험 준비하면서 혹시 모르는 자녀의 연금보험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있습니다. 노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연금보험 소개해드렸어요. 참 요즘처럼 경기도 어렵고 건강 걱정 늘어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또 덜어드리는 연금보험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 개개인마다 신경 쓰시는 부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내가 원하는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입원비 얼마나 준비했나요? 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입원비 얼마나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가 살면서 언제 다치거나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이 입원이라는 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입원비가 비싸기는 하죠. 그렇죠. 입원비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네. 또 요즘은 워낙에 병원을 좋은 병원,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입원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고 있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하루에 입원 일당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저도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웬만큼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10만 원 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병원에 입원을 하면 큰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보통 1인실, 2인실에 처음에 하루 이틀은 입원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인실은 25만 원 이상, 아, 1인실은 45만 원 이상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을 하시는데 네. 그 금액 자체가 의료보험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실비 있으면 혹시 내가 입원했을 때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실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예.
그냥 의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4인실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큰 상급 종합병원도 3인실부터는 본인 부담이 50%밖에 50%. 그러면은 부담을 실비에서 하셔야 되는 만약이라도 조금 받아도 그렇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제가 내야 되는 50%는 본인이 거예요? 부담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루에 몇십만 원이면은 이게 뭐 치료비도 아니고 수술비도 아니고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입원비를 네. 어떻게 하면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오늘 좀 알려드릴 텐데 네. 우선은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 이 그래프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 초록색 맨 밑에 초록색 포인트는 약제비예요. 요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약국에 지급한 이 금액을 통계 자료를 뽑아놓은 건데 예. 이 초록색 그래프는 약제비인데 점점 10년 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네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예.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탔잖아요. 근데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을 사서 구입하실 수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문 의약품이 줄어드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약제비 지급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 그래프는 뭐냐면 통원을 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총 금액인데 요거는 미세하게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요거는 물가 상승률에 비교를 하면은 크게 큰 폭으로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 정도면 부분인데 완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란색 예. 라인을 보면은 요게 이제 입원비 지출한 라인이에요. 네. 근데 급격히 가장 그 셋 그래프 중에서도 금액을 가장 크게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우리가 어디가 만약에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당연히 큰 병원에 가고 싶죠. 대학병원 이런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간단하게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심리가 마음 심리가 좋고 시설 좋고 잘하는 병원에 가고 싶은 이 심리 때문에 점점 입원비에 대한 우리 환자분들, 우리 시청자님들 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도 아플 때는 겁이 나니까 그렇죠. 일단 저만 해도 큰 병원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저희 뭐 만약에 4인실에서 6인실 정도 이용을 하게 됐을 때 병원들마다 입원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4인실하고 6인실 병원비는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상당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담 금액이 별로 많이 없는데 그래도 병원 등급별로 금액이 좀 틀려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4인실 본인 부담금이 24,150원으로 맨 밑에 병원이나 의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입원비를 보통 우리가 입원비 특약을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계신 거 증권 한번 열어보세요. 본인들 입원비, 질병 입원비 상해는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해서 뭐 한 2, 3만 원씩 가입을 하셨을지 몰라도 질병 입원비는 1, 2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당일부터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마 3일 초과 4일째부터 받으시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1, 2인실에 대해서도 금액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 이게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지금 제가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캡처를 해온 부분인데 여기 이제 우리 가장 상급 병원으로 생각하는 병원 중에 뭐 서울대학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 사이트 가서 1인실, 2인실 병실료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1인실은 보통 45만 원 정도 저는 하시고요. 공이 지금 하나 더 붙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딱 단순히 입원 비용만 40만 원 넘는 거예요? 하루 입원하는데 45만 원. 그리고 2인실은 24만 원 정도. 근데 금액이 이렇게 45만 원, 24만 원, 이거 의료보험에서 어느 정도 혜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되는 부분을 제가 또 어디까지가 의료보험의 혜택이 되는지 이것도 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또 뽑아봤는데 상급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1인실은 무조건 비급여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보니까 1, 2, 3인실에서는 비급여로 해당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2인실도 상급 병원에 입원하면 50%가 본인 부담인 거야. 아까 2인실 병원비 25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50%, 12만 5천 원은 어쨌든 환자분이 감당을 그러면 하셔야 10일 되는 입원하면 그냥 100만 원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네. 사실은 병원에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해보셨을 텐데 그 진료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네. 병실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60% 이상 차지하는 그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실료에 대한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4인실 미만은 다 급여가 해당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병원 의원은 3인실 이상부터는 또 비급여고요. 그리고 상급병원, 종합병원은 1인실 이상은 무조건 비급여고 2인실부터는 보진 부담금이 50% 내지 40%가 돼. 그러니까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네요.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병원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병원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사고가 났거나 아팠을 때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병원들인데 뭐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프면은 치료비나 수술비 등만 생각을 하는데 입원비를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입원비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안내를 네. 해드리는데 요즘은 워낙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월 그 현상에 따라서 보험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원을 많이 하시고 입원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니까 예. 입원비에 딱 합당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이런 상품들을 또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보자면 당일부터 무조건 3만 원을 의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면 동네 의원만 입원해도 당일부터 질병도 되고 상해도 되고 다 아무 상관없이 아무 입원만 상관없이 하면 입원만 하면 뭐 3만 원씩 당일부터. 며칠 지나서부터가 아니라 그렇죠. 딱 그 날부터 받을 수 있는 첫날부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 90만 원까지 받으실 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란 거의 뭐 대학병원이면 거의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이제 말미에 상급 병원이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살짝 알려를 해드릴 텐데 이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당일부터 첫날부터 20만 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와, 20만 원씩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겠죠. 그렇죠. 이 보험만 가입을 하셨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타가실 수 있고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 예. 20만 원이 더 나와요. 아, 네. 여기에 추가로 더 나오는 네, 거예요? 추가로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 종합 응급실에 입원을 하시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 당일부터 23만 원이 나오고요. 예. 상급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시면 당일부터 무려 40만 원씩 나옵니다. 아니 40만 원씩이면은요. 우리가 뭐 입원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그럼 그렇죠. 보험사에서 우리가 10일 입원을 했을 때 400만 원을 그냥 그렇죠. 입원비로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입원비로만. 오, 너무 좋네요. 이렇게 혜택이 되는 거죠. 최대 30일까지 보상을 받으시는 거니까 예. 1,200만 원까지. 아, 물론 우리가 입원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며칠이나 입원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고스란히 그 비용을 낸다면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렇죠. 요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나서 뭐 교통사고만 당해도 뭐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입원을 못 하거든요. 나라에서 아예 금강원에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예. 입원 건당 며칠이나 평균 입원을 하나 자료를 살펴봤더니 건당 입원 일수가 최대 10일, 평균 10일 정도 입원하시고요. 예. 그리고 평균 입원비로만 나가는 돈이 10일 동안 15만 5천 원. 아니야, 155만 원. 155만 원이죠. 예. 제가 이 자릿수를 잘못 볼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입원비로만 지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금액에 뭐 내가 치료비도 아니고 입원을 그렇죠.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면은 괜히 아깝게 느껴지는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비용이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뭐 입원 일수 줄어들었으니까 입원비 보험이 따로 필요할까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저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네네. 내가 지금 가입을 해두면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이 입원비의 장점은 첫날부터
입원비 무조건 3만 원 받으시는 거 예. 엄청난 큰 장점이죠. 그리고 최대 상급 병원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큰 장점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가입 나이가 30대부터 80대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연령도 굉장히 넓고 예. 더 특이할 점은 유병력자도 이거랑 똑같은 담보가 줄어들거나 금액이 적어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랑 똑같은 유병력자도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뭐 80세 가까우신 분들이나 병력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분들도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매일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4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병원들이 어딘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42개의 상급 종합병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예. 이게 지금 저희가 42개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 뭐 초록창에 차다만 봐도 다 뜨는 부분이거든요. 살짝 훑어볼게요. 예, 서울 쪽은 뭐 강북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고려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너무 대학병원들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쪽도 뭐 카톨릭, 인천 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너무나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지역별로도 지방에도 강원 쪽에도 연주대학, 세브란스 기독병원, 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도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 화순 전남대학병원 이렇게 거의 대학병원 수준에 있는 병원들은 거의 상급 종합병원 명단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고 아마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가장 좋은 병원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병원에 가시면 그게 바로 상급 종합병원일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또 집 주변에 어떤 대형 병원이 있는지부터 그렇죠. 또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오늘 입원비 보험 2개 좀 가져주셨는데 비교 좀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A보험사, B보험사 2개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인데 보험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각자 구색에 맞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A보험사 같은 경우는 15년 갱신 상품이고요. 100세 만기로 아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일반 병의원에 입원하면 당일부터 3만 원, 상급 종합병원 20만 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23만 원에서 최대 맥시멈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유병자도 같이 가입할 수 있는. B보험사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틀린데 병의원에 입원하면 당일부터 2만 원이에요. 근데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면 당일부터 6만 원. 그래서 좀 단점이 뭐냐면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비가 10만 원밖에 안 돼서 종합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하시면 10만 원 받으시고요. 예. 상급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 2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좀 그런 점이 있어요. 보험료는요? 예, 보험료도 알아보시면 A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 2만 원대, 40대. 그다음에 B사 같은 경우도 B사 같은 경우도 2만 원대예요.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는데 보장 내용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이 70세까지여서 70세 이후의 보험료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60대 보험료가 좀 저렴하죠. 그 이유는 방부자밖에 가입이 안 돼요. 네,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도 60대 이후 70대는 방부자밖에 가입이 안 돼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두 회사 마지막으로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A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나이가 80세까지라 나이가 좀 드시고 병력이 좀 있으셔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고요. 입원비가 최소 33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부분인 거고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하고 상해 질병 모두 동일하게 받으시고 근데 특이한 장점은 50% 이상 합산, 장애율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 기능도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인데 여기서는 일반 종합병원 입원비가 별도로 6만 원 있다는 거. 요거가 좀 제 포인트가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A사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보니까 받는 돈이 병원 등급별로 좀 보장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께서는 한 가지 선택하신다면 어떤 거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큰 병 걸리면 큰 병원에 가고 싶은 그런 착한 마음에 A사를 선택을 해서 큰 병원에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네요. 우리가 아프게 되면 큰 병원부터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입원이 필요할 때 딱
떠오르는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첫날부터 40만 원 받을 수 있는 A사의 입원비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80세까지도 그리고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바로 도움 드릴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 남편 보험이 가입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예. 이제 보험 기간이 다 돼가지고 예. 새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뭐 보험료도 좀 저렴하면서 예. 보장도 크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전화드려봤어요. 보험료는 조금 내고 또 보장 크면 좋긴 한데 그런 보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네. 지금 만기가 다가온다는 상품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기가 짧은 부분도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처음에 가입할 때는 예.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요즘 나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요. 걱정이 좀 보완 많이 되더라고요. 필요할지 여쭤볼게요.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남편분이요. 51살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1997년도에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2004년에 가입하셔서 지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과 마지막으로 CI 보험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납입하시고 계신 보험료 4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남편분 보험 만기가 다가와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새롭게 보험 어떤 게 필요할지,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 크게 원하신다고 하는데 안미정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증권 살펴보니까 그 남편분 보험 한 30대, 40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좀 준비성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보니까 뭐 암보험도 있으시고 종신보험 그리고 뭐 CI보험 그리고 3대 진단에 대한 보험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는데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점이 지금 보장 기간이 60세 그리고 뭐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30대, 40대 때 가입을 하실 때는 사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셨는데 지금 이제 50대가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보시면은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한번 뭐 뽑아는 봤는데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30대 때하고 지금 50대 때 이게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저렴한 보험료로 또 보장 금액을 좀 크게 갖고 싶은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보면 일단 납입 완료되신 암보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납입 완료된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암보장이 일반암 진단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종신보험 있잖아요. 예, 요거는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대체 납입, 지금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험료 안 내시고 대신에 이 보장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14만 원 정도 이게 절약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납입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또 이 안에 그 특이하게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일반암 진단비가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대신에 유사암 진단비가 아예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유사암이 근데 뭔데요? 네, 뭐 갑상선, 뭐 제자리, 뭐 그다음에 뭐 경계성 종양, 뭐 이러한 요새 유사암 발병률이 높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보면 이제 뇌하고 심장 쪽에도 준비는 하셨는데 보장 범위가 제일 협소한 뭐 뇌출혈하고 심근경색 요렇게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그 하나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3대 진단비가 다 1,000만 원씩은 들어가 있으세요. 그리고 보험료도 지금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연세로 이걸 똑같은 금액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고 대신에 이것도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 그 이후 거는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그 내만 같은 CI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거의 20만 원 돈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망과 그다음에 CI에 대한 보장 요거 외에는 별다른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것은 좀 정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그 종신보험도 앞에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질환이라든가 수술비, 진단비 부분이 좀 부족하시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시청자님? 글쎄 저는 뭐가 맞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좀 보험이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는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그 80세 이후, 60세 이후에 보장이 굉장히 허술한 부분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뭐 납입 완료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까지 보장 한 뭐 9년 정도 앞으로 보장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 대체 납입하셔서 보험료는 더 안 내시고 보장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하시면서 이것도 80세까지 3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보장 받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CI 보험 같은 경우 정리를 하시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보험료로 좀 보장금이 크게 갖고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아마 시청자님도 그렇고 그 20년 납이라든가 뭐 갱신형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혹시 정기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정기납이 뭐예요? 정기납이라는 거는 내가 보장받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계속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차이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년 납 같은 경우 뭐 20년 납 100세 만기라는 거는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건데 돈은 20년 동안 미리 땡겨서 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제 지금 가입을 해도 100세까지 보장 받을 것을 다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뭐 정기납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장받는 동안 그때 다 필요할 때 이거를 내면서 받겠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것이 갱신이 되지가 않아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료 책정된 10만 원대 요 보험료를 70세가 되셔도 80세가 되셔도 계속 같은 보험료로 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뭐 20년 납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요거보다는 같은 보장을 받으시더라도 보험료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건지는 이제 시청자분의 어떤 나는 이런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했을 땐 정기납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뭐 20년 납을 선택하든 그것은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시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납입면제 기능이 이 정기납에서는 굉장히 좀 핵심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65세에 무슨 암이라든가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등이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계속 보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경우 그 납입 면제가 20년 납으로 했을 때 내가 앞으로 15년 동안은 냈는데 15년 이후에 이제 그 5년만 돈을 안 내고 보장을 간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정기납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정기납으로 할지 아니면 뭐 20년 납으로 할지 아니면 갱신형으로 할지 갱신형은 또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는 부담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좀 더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시청자님께서는 보험료는 좀 저렴한데 보장 금액은 좀 더 크게 갖고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일단 정기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정기납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좀 보장 기간이 거의 이제 짧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불안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정기 납으로 해서 이제 좀 든든하게 보장을 갖고 가시고 또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많이 부족하셨던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청자님 그 39만 3천 원, 이게 한 40만 원 돈 나가던 보험료가 대체 납입하고 그다음에 뭐 정리하고 추가로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16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괜찮아요. 한 23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요런 걸 예,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저희가 또 이 돈이 나가던 게 안 나가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뭐 요걸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해서 연금 같은 것도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 가족분들도 있으신데 남편분 혼자서만 4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냈는데 이거 보장 그러게요. 정말 필요할 때 보장 사라져버리면 아깝잖아요. 네. 이제 100세 시대로 100세 만기까지 준비하셔야 되니까 CI 보험만 좀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보장 범위 지금보다 훨씬 넓혀서 100세 만기로 준비해드렸고요. 네. 보험료도 20만 원 넘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의 보험이 60세나 80세 만기로 오래전에 가입해서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보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